안녕하세요. 교육개혁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평생을 교육운동을 하면서 살아온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안승문입니다. 한국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이 민주정부든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간에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판단 속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출발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하고자 합니다.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에서 그야말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어린이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잘 보살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분인데요. 오늘날의 우리 위정자들이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물으면서 새로운 이 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 교육자 중에 셀레스탱 프레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네는 오늘의 학교가 내일의 사회를 창조한다. 오늘의 학교의 모습이 바로 내일의 사회다는 그런 관점으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설파하신 분인데요. 우리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가 놓여있는 상태, 학교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학교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또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교육개혁으로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핀란드인데요. 핀란드의 국가교육청장으로서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국가교육청을 이끌었던 에르키 아우라는 사람은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는 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위정자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을 다루는 사람들이 강조해 왔는데, 경쟁력 있는 인간은 두 번째고 그보다 먼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인간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는 AI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쟁력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좋은 시민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들이, 자라는 모든 세대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성적이 좋고 나쁘고 또는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별짓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핀란드 교육개혁의 큰 지향점이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조해 왔고 그랬었는데, 과연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면서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는가를 돌아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의 이반자들 또는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금방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한 조급한 그런 정책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또는 몇 가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몇 가지 아주 고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집착했지만 교육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는 미치지 못했죠. 지금 바야흐로 AI 시대, AI가 지금 인간의 기억력과 인간의 정보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고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정도의 그런 이른바 챗 GPT 또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이 하고 있는 많은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즉 아직도 학교에서는 지식 암기, 문제풀이, 수능 문제집을 풀이하고 지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바로 이 정답 고르기 교육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또는 인간성과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편협된 지식인으로, 편협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은, 앞으로의 사회는 로봇으로는 할 수 없는 또는 AI는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역할을 인간이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문제풀이 교육, 정답 맞추기 교육, 정답 고르기 교육으로는 바로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삶을 가꾸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기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걱정이자 우리의 우려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서희초에서 교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교사가 수없이 자살하고 병들고 아파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는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학교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어떻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지역사회에 요구하고 교장에게 건의하고 하는 그런 게 학교 공동체의 역할인데 학교 공동체가 지금 거의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이 서희초 사건으로 표상되는 이 시대의 학교의 위기, 교육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교육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개혁을 넘어서 교육 대전환인데요. 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한 교육 또는 경쟁이나 협력,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점수 얻기 경쟁, 극한 경쟁을 촉진하고 요구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의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점수를 위한 교육이었고 이른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었고 그런 교육의 결과 우리는 요즘에 우리 사회 상층부의 이른바 엘리트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반인간 교육으로 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가장 잘하는 가능성,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 학생들의 장점과 특기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그 특기와 장점과 이런 걸 오히려 사상하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것을 외우고 똑같은 것을 기억하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이른바 머릿속에 똑같은 것이 들어가게 하는 교육으로 지금 점철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가능성, 학생들 저마다의 어떤 특장점,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이런 걸 발견하고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학생의 자발적인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시험 보는 날 하루 망치면 인생이 망가지는, 수능 시험 날 하루를 망치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테스트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의적인 도전 그리고 실패의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 간의 연대와 나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으로의 대전환. 지금은 오로지 나만의 성공, 나만의 승리, 나만의 이른바 출세를 위해서 남과 경쟁하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연대와 나눔과 공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학교와 마을이 소통하면서 교사와 마을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기르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의 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마을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와 연대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그런 교육의 시대로 가야 할 지금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저의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나 또는 이 추가적인 토론에 의해서
후속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